이제 2교시에는 OD,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분야인데, OD, Organizational Development다. 줄여서 이제 OD, 우리말로 조직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교육 훈련을 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먼저 조금 이 OD가 뭐냐라고 하면, 교육 훈련의 확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다시 먼저 설명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 OD는 뭐냐? 이거부터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OD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지금까지 교육 훈련과 개발이 마이크로 아스펙트의 어떤 조직의 필요성과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OD, 이 조직 개발은 뭐냐? 이런 거다. 거시적 매크로 아스펙트의 조직 전체의 성과 개선, 그러니까 대응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지.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마이크로한 측면,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OD는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좀 더 큰 조직의 매크로, 이게 대규모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과, 어떻게 하면 조직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냐, 조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다루는 분야가 OD다, 조직 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이 여러분 뭐 인사 조직 관리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조직 관리다라고 했는데, 이 조직 개발 요 부분은 어떤 조직에 초점을 해서 어떻게 조직을 개발하면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냐, 이 영역을 다루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 시간까지 했던 것은 교육 훈련 및 개발이다. 이것을 조직의 어떤 미시적인 마이크로 스펙트라는 관점에서 조직의 어떤 문제를, 또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타치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OD, 조직 개발은 이 조직을 마이크로가 아닌 매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딱 기하면 조금 이 질서가 딱 잡힐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개념을 알고, 자, 조직 개발 활동은 주로 어떤 거냐? 조직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된 개입이다. 그냥 아무 무계획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고, 조직의 어떤 목적을 놓고 조직의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거. planned intervention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전체적인 효과성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직 개발이라는 것은 조직 전체의 효과, effectiveness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조금 정리가 되죠. 조직 전체를 놓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놓고, 조직 전체를 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구축해 가느냐, 목적을 뭐라고요? 효과성을 놓고 이제 요렇게 하는 전략을 조직 개발, 오가니제이셔널 디벨로프먼트다, OD다. 이 OD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걸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개발은 이제 오늘날 여러분도 한번 저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식 창조, 지식 경영, 이제 이런 분야하고, 바로 오늘날 이 조직 개발은 지식 경영의 주된 테마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시대가 지식 기반 사회가 되어지고, 어떤 나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 지식 경영이라는 주 타겟이, 주 테마가 조직 개발이에요. 조직 개발은 지식 경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이 지식
경영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된다는 건데, 이게 한번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해봤죠. 성격을 파악한다든가, 코칭, 멘토링 들어봤죠, 그죠? 그다음에 성과 피드백, 이거 하나씩 좀 쭉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경력, 캐리어 플래닝, 이제 이와 같은 자기 평가 도구가 조직 개발의 제 단계에서 다 소용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조직 차원에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다분 교육 훈련하고 많이 관련되고, 조직 차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팀 빌딩, 어떻게 효율적으로 팀을 세울 것이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건 해봤죠, 그죠? 이건 조직 차원에서 아이디어 도출이잖아, 집단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갈등, 이제 이 뭐 여러분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되기도 하죠, 그죠? 이 조직 간의 부수 간의 갈등,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상담한다든가,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나리지 매니지먼트, 지식 경영이죠. 아마 이 지식 경영이 이제 아까 대표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식 경영의 주된 테마가 조직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마 지식 창조 저한테 아마 조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그죠? 지식 창조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는 형식지가 있고 하나는 암묵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라. 이게 이제 지식 경영이잖아요. 이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 차원에서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지식은 암묵지가 있고 형식지가 있다. 이제 여러분 책에서는 그 형식지를 명시지, 누구나 에게나 알려져 있는, 명시되어 있는 지식이다 해서 좀 텍스트에는 명시지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from to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1번이 보면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 영역. 요 영역은 여기서 보시면 암묵지에서, 잠깐만 가설표를 할게요. 암묵지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뭡니까? 암묵지에서 암묵지가 상호작용된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사유하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적인 지식이다라고 그랬지. 정말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암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죠. 이 주관적인 지식들끼리 연결됐을 때는 뭡니까? 동정이 일어나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서로서로 이렇게 교감이 늘어난다. 이게 사회화다.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 요 파란색이 요 점선 두 개가 묶어서 이제 공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동정적 지식 사회화라, 소셜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자식을 잃었다.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건 여러분 어떤 책을 봐도 잘 이루가 안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람?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만나서 공유하게 될 때, 거기서 엄청난 뭡니까? 동정적 지식, 새로운 지식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도 그랬냐?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진짜 그거는 책에 안 나오는 좋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동정적 지식,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뜻이 소셜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조직 차원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다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같은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뭡니까? 개인들이 또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소셜라이제이션 됨으로써 해결되어지면 조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간다, 명시지로 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암묵지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공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이제 명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명시지가, 형식지가. 그러니까 요것을 뭐랍니까? 각각이 따로따로 숨어 있었던 암묵지가 하나의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면서 뭡니까? 구체적인 공식화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핵심적인 객관적 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안에 숨어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해서 이제 이게 표출적 지식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외부하다. externalization. externalization이라고 해요. 이 분야가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필요하죠. 그죠? 모두가 꿍꿍꿍 혼자서만 알고 있었는데, 앓고 있었는데, 아파서. 그런데 이걸 다 연결시켜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구나. 해서 객관적인 지식이 되어지면 해결할 점이 나오겠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externalization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시지, 형식지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또 명시지다.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하설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 여러분도 좀 많이 하는데 형식지끼리 형식지끼리 from 형식지 to 형식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커넥션이집니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과 지식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분야로 나간다. 이걸 이제 콤비네이션 종합한다. 표현을 종합하다. 그냥 콤비네이션이에요. 서로 조합하는 겁니다. 형식지끼리의 연결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많죠. 형식지는. 여러분이 A라는 과목에서 지식이 나왔는데, B라는 과목에도 똑같은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공통 속성이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컴비네이션 시키는 게 요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명시지에서 암묵지로 간다. 이미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 객관 지식이 또 다른 측면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관적 지식으로 흡입이 되는 겁니다. 정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만드는 공식인데 수학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처음으로 내가 활용을 했어요. 나만 아는 주관식 지식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걸 갖다가 internaliz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 내면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들 속에서 나만 아는 지식으로 내면화되어지는 거죠. 요것이 이제 지식 창출 모델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네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네 가지 차원에서 어떤 그 조직에게 주어진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자. 이제 하는 게 지식 경영 여기 이제 SECI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요 줄여서 이제 SECI 모델이라고 해요. 요 화살표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가운데 화살표 있지 그죠? 요렇게 뺑뺑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시작해서 요렇게 돌아가자. 이까지 가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식 창조다. 오늘날 지식 경영에서 말하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개발하는 툴이다.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약간 이제 지금 시대가 지식 기반 사회요. 지식 창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강조했듯이 여러분 요 모델은 좀 머리 잘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네 가지 지식 창출 모델 네 가지 사례를 조금 생성한 거, 내면화, 외면화, 컨비네이션 요 사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조직 개발과 지식 경영을 활용한 거다. 이제 이 말이 되겠고. 자, 아이고. 여기서 이제 또 지식 개발에서 이제 아까 지식 경영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많이 이 조직 개발에서 야기되는 테마 주제가 리더십 개발이에요. 그래서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어떤 조직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이 없죠. 어떻게 리더십을 개발할 것이냐. 리더십이 기업 경쟁의 원천이다. 이것도 조직 전체 차원에서 조직 개발의 중요한 툴입니다. 리더십 개발이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거시적인 차원의 조직 개발의 개인 활동의 하나로서 향후 중책을 맡길 리더를 육성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이제 조직 개발에서 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사회에서 좀 현장에 적용되어졌던 게 뭡니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Highly effects of Seven Habits, 7가지 습관 of highly effective people.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7가지 습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책 이름이 그렇게 지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것이 이 이분의 이 습관에 근거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비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좀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또 아까 첫 번째는 지식 경영이라는 게, 두 번째는 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이게 이제 OD에 조직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다. 이 말인데, 자, 강력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재무 성과상에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력 개발이다. OD다.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 개발이다. 오늘날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이 OD를 놓고 두 가지. 하나는 지식 경영, 지식 창조. 아까 4가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이건 다 소개는 못하는데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지금 교재에 있는 버진 아틀랜틱 에어라인즈 했던 그 사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여기에 큰 2가지 조직 개발의 핵심 도구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 조직 개발과 함께 경력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 커리어 디벨롭먼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337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텍스트에 보면 337이에요. 자, 경력 개발이다. 이거는 뭐냐? 여기 여러분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이거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아마 여러분 들어본 커리어, 내 캐리어를 개발한다. 이게 이제 경력 개발인데 이것도 지금 모든 조직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왜? 그 회사에 있던 경력 개발이 그 회사의 노하우, 그 조직의 인적 자원의 질을 규정하고 또 성과를 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CD, 다시 말하면 커리어 디벨롭먼트, 경력 개발을 계획을 하죠. 뭐 하는 거냐? 이제 요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개인이 입사, 종업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직무 및 직무와 관련된 행동을 커리어라고 해. 커리어. 경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삶의 기록부지. 어떤 커리어를 겪었느냐. 이제 이걸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직무했고 또 이 직무와 관련돼서 뭐 과장으로 했는지 팀장으로 했는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행동했던 내용들을 갖다 경력이라고 그래. 자, 이 경력은 보세요. 일단은 입사할 때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거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제 요 전체가 경력 개발이라고 그래.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입사부터 퇴사까지 경력을 플래닝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러면 경력 개발의 목표는 뭡니까?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목표 보겠습니다. 목표는 종업원 개개인이 도달하려고 하는
미래의 직위나 전문 능력.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여기 회사에 초기에 입사를 해서 경력 목표는 뭐냐? 임원이 되겠다. 뭐 최고의 능력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경력 목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좀 가져야겠죠. 이게 이제 커리어 경력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은 뭡니까? 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력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달성하게끔 경로, 길을 열어줘야 돼.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줘야 돼. 이게 경력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요 경력 개발은 뭐냐? 종업원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를 선정하고 기업이 제공한 이게 보면 기업이 제공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력을 관리하게끔 하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경로는 뭐다? 단계별로, 수준별로 조직에서 경력을 쌓을 때까지 그가 수행한 결과, 직무의 어떤 다양한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성과나 어떤 직무의 내용, 이제 요걸 갖다가 쭉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갔다 하는 것을 이제 경로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 내용이 경력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계획과 경로와 목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력을 나름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일목요하게 정말 단계별로 과장이 되어주고 부장이 되어주고 임원이 되어주고 이 과정에마다 이 경로들마다 내가 가기까지의 과정을 계획 세우고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쫙 해가지고 쫙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죠. 또 회사에서도 그래 해야 임원이 되어야 될 사람은 이런 경력을 가져야 한다. 과장이 되어주려면 이런 경력 계획과 이런 경력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세부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자, 그러면 중요한 걸, 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 기업 쪽,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업원 쪽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회사 쪽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경력 개발을 통하여 종업원이 성장할 수 있는 경력 비전을 제시해 준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과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중간에 부장도 필요한데 뭡니까? 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없으면 되지 않았으면 뭡니까?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종업원들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회사 측과 종업원 간의 일체감이 조성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종업원의 경력 개발은 이한 전 과정은 종업원에게 뭐다? 커리어 레드다. 경력 사다리를 제공한다. 아, 내가 지금 입사해서 몇 년 되어졌고 사다리 몇 개 지금 몇 개 쭉 있는데 지금 2개 단계에 있는지 3개 단계에 있는지 경력 사다리를 제공한다. 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번뜩 점프를 해서 확 10점까지 뛰어가면 좋겠지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안전하죠. 이게 이제 커리어 레더라고 그래. 경력의 사다리. 그래서 한마디로 경력 개발은 종업원 각자에게 경력 사다리의 역할을 해준다. 또 한 가지는 종업원들이 전문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계속 자기가 회사에서는 과장급의 어떤 경력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 내놔도 과장으로서는 근무해 볼 수
과장으로서의 태스크는 직무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은 기업 측이든 종업원 측이든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음, 경력 개발 시스템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3교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